안녕하세요. 개발자의 일상 속 리뷰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대상국으로 깜짝 발표함에 따라 많이들 중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텐데, 중국 여행 출국 전 꼭 설치해야 하는 필수 모바일 앱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현금 결제가 완전히 사라졌고, 모든 결제가 모바일 결제를 사용합니다. 중국에 가기 전에 꼭 알리페이와 위챗을 먼저 설치하고 가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의 서비스가 차단되는데, 애플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중국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한국에서 출국 전에 미리 설치하고 가야 합니다. 모바일 결제 이외에는 다른 결제 수단은 없다고 봐야 하므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사용법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도맵도 고덕 지도 혹은 바이두 지도를 미리 설치하고 가야 합니다. 바이두 지도는 많은 기능으로 인해 복잡하고 어수선하므로 고덕 지도가 한국인에게 더 인기가 많지만, 설치 시 성인 인증을 하는 화면이 저는 싫어서 바이두 지도만 설치해 갔습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 등으로는 검색할 수 없습니다. 바이두로 검색해야 하는데, 한국어 사이트도 검색되어지게 하고 싶으면 마이크로소프트 빙으로 검색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의 자체 검열로 차단된 앱들과 인터넷 주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가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할 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게 하고 있고, 구글 등의 회사도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중국도 구글 관련 인터넷 주소와 구글 관련 앱을 사용할 수 없게 추가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드 등으로 인해 중국과 관계가 나빠져서 한국 관련 인터넷 주소들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관련 인터넷 주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관계 개선이 될 때까지는 네이버 혹은 다음 등의 서비스 이용은 요원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의 서비스가 차단되지만, 차단 없이 모든 IP 주소를 사용하려면 VPN으로 IP 주소를 우회해서 사용하거나 한국의 통신사의 데이터 로밍 혹은 로밍 예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밍은 하루에 1GB만 속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므로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의 서비스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면 사람 수대로 개인별로 로밍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 등의 공공장소에서 공용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폰번호를 요구하는데 중국 폰번호여야 합니다. 즉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는 현지 유심이나 로밍을 사용해야 합니다. 접속이 되더라도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의 서비스가 차단되므로 로밍은 필수 아닌 필수입니다. 아이폰 혹은 샤오미 등의 다른 스마트폰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데, 유독 삼성 갤럭시에서만 타임존과 중국 인터넷 와이파이 사용 시 소소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외국 가면 비행기 모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와이파이만 켜놓고 사용하는데, 유독 삼성 갤럭시 폰만은 인터넷에 연결되더라도 타임존이 한국에서의 시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하이 현지 시간은 한국보다 1시간 느린데, 폰에 표시되는 시간은 여전히 현지 시간보다 1시간 빠릅니다. 프로그램 개발 일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쌓인 경험에 의해 추측해보면 삼성 갤럭시는 아마도 내부적으로 LWM2M 등과 같은 스마트폰 게이트웨이가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마트폰 게이트웨이 서버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연결만으로는 여전히 한국 타임존에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 갤럭시로 중국 인터넷에 연결하면 정상적으로 연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 기호 옆에 느낌표가 표시되는데, 삼성 갤럭시의 경우 스마트폰 게이트웨이가 내부적으로 사용되고 그 주소가 중국에서 차단된 IP 주소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보입니다. 와이파이 상세 정보에는 아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삼성 갤럭시에 표시된 정보와는 무관하게 다른 스마트폰들과 동일하게 잘 접속됩니다. 중국에서의 결제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 그룹에서 만든 모바일 결제를 위한 전용 시스템이라서 설치 후 카드 연동 및 이용이 직관적으로 쉬워서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설치 및 이용할 수 있지만 위챗페이는 채팅에 특화된 앱 위에 결제 기능이 플러그인으로 추가된 상태라서 설치 및 이용이 직관적이지 못합니다. 위챗은 우리나라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의 중국식 앱입니다. 카카오톡처럼 채팅뿐만 아니라 결제도 가능한 앱이고 각종 할인 이벤트가 있으므로 중국 내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외국인이 중국 현지인처럼 할인 이벤트 혜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여행 중이라면 사실상 굳이 결제로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것입니다. 저는 테스트 삼아 15위안 결제를 딱 한 번 해봤는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인터넷망에서는 카카오톡도 텔레그램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위챗이 유일한 채팅 앱입니다. 결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동반 여행자들과 메신저로 주고받으려면 위챗을 설치하고 가면 좋습니다. 물론 이번 여행에선 홀로 위챗을 설치하고 가는 바람에 채팅으로 사용해보지 못했지만 친구 등록도 간단히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고 하니 동행자 모두 설치하고 가면 좋습니다. 위챗페이 설치는 어렵다고들 하는데 메신저의 플러그인으로 이해하고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플러그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야 쉽습니다. 하단 메뉴의 제일 오른쪽 나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 정보가 보여지고 설정 메뉴도 있습니다. 설정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일반을 클릭합니다. 일반 메뉴에서 도구를 클릭합니다. 도구가 바로 위챗의 플러그인으로 설치되는 도구입니다. 웨이신페이가 위챗페이로서 저는 웨이신페이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기능 항목의 비활성화 상태로 있습니다. 저는 웨이신페이가 이미 활성화된 상태라서 하단 버튼이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지만 비활성화된 상태라면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클릭하면 웨이신페이가 활성화됩니다. 맨 위에 고정하면 채팅 목록 상단에 웨이신페이가 고정되고 결제 내역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맨 위에 고정해 놓았는데 결제 내역을 자주 볼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결제되면 위챗으로 문자가 오므로 따로 확인할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웨이신페이에 카드 연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카드 연동까지 진행했다면 위챗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플러스 기호를 클릭해서 메뉴를 펼쳤을 때 스캔과 돈이 결제 관련 메뉴입니다. 스캔은 내가 QR코드를 스캔하고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고 돈은 나의 QR코드를 점원이 스캐너로 찍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알리페이로 설명하겠습니다. 위챗페이에 해외 카드를 연동했다면 최대 결제 가능한 총 금액이 15,000위안으로 제한됩니다. 한국 원화로 약 300만 원입니다. 여행 경비로 충분한 금액입니다. 중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장기 거주한다면 제한을 없애야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권도 등록해야 하고 얼굴 사진도 등록해야 합니다. 웨이신페이는 하나의 카드만 등록 가능한데 유효기간이 가장 적게 남은 카드를 연동하고 중국에 또 방문할 일이 있을 때 새로운 카드를 또 등록하는 방법을 더 추천합니다. 알리페이로 결제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점에 갔을 때 테이블이나 입구에 QR코드가 있다면 스캔 아이콘을 클릭해서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금액을 적은 후 결제하게 될 수도 있고 메뉴 화면으로 이동해서 메뉴들을 선택하면 최종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결제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간혹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국 전화번호가 있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카운터에 가서 직접 주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결제입니다. 결제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 폰에 QR코드가 표시됩니다. NFC를 지원하는 단말기라면 단말기에 폰을 대면 결제가 되겠지만 내 폰도 NFC를 켜놓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내 폰에 표시된 QR코드를 단말기에 스캔해주면 됩니다.
그림에서는 동그랗게 표시된 카메라에 내 QR코드를 스캔해주면 됩니다. 그림의 단말기는 알리페이 전용 신형 단말기이고 대부분은 스캐너를 사용하며 내 폰을 뒤집어서 갖다 대면 스캔되어집니다. 중국은 모든 결제가 모바일 결제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혹시 몰라서 트래블 월렛을 신청해 갔습니다. 트래블 월렛은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하면서 실물 카드에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환전이 사용되므로 환전 수수료도 적고 현지 ATM에서 바로 현금을 찾을 수도 있고 모바일 앱을 통해 실물 카드도 바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1000위안을 충전해 놓았는데 쓸 일이 없었고 다시 환전할 때 수수료만 또 빠질 거라서 알리페이에 연동해서 소진했습니다. 모든 결제를 모바일로 다 할 수 있다 보니 비대면 결제가 가능하고 점원과 잘 통하지 않는 중국어로 어렵게 주문하지 않아도 되어 부담도 적습니다. 메뉴도 사진을 보면서 혹은 팝하고 등을 통해 번역해가면서 천천히 고를 수 있고 쫓기지 않고 매우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현금 없이 모바일로 결제하고 호텔에서는 음성 번역기로 해당 외국인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배달 앱들도 잘 발달되어 있었고 음식을 주문하면 호텔방 앞까지 로봇으로 배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 복잡한 첨단 기술은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그러한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깊숙이 사용한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끼고 온 여행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많은 부분을 자립하고 있는 것도 인상 깊었고 특히 소프트웨어의 자립도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드웨어와 달리 소프트웨어는 기반 시설이나 초기 투자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극복할 수 있는데 미국 정부의 제재로 구글 등이 철수한 빈자리를 중국 업체들이 스스로 메우면서 그들의 기술력만 높여준 미국의 자충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높아진 기술력에 그들의 환경에 맞는 아이디어들이 접목되고 있는 듯합니다. 알리페이는 이제 중국을 넘어 많은 나라에 글로벌하게 사용되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딥시크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재로 떠밀려져 어쩔 수 없이 높아진 기술력이 어느 정도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